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동시에 일반 소비자는 물론 대기업들의 파이 생태계 진입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파이 네트워크의 2차 해커톤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이 창업자들이 오랫동안 설명을 해왔던 것처럼 블록체인이 투자 상품으로만 인식이 되는 현재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이기에 이번 해커톤의 결과에 따라서 블록체인 시장 자체의 변화가 크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생활에서의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이라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전혀 이질적인 느낌이 없는 그 일상적인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번 해커톤 행사의 결과에 따라서 파이의 근본적인 가치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의 2차 해커톤 행사의 내용을 소비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서 또한 그동안 파이 네트워크의 채굴자들조차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파이는 기존 암호화폐가 일종의 투쟁의 대상이었던 정부의 명목화폐와의 대결적인 구도에서 화폐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투자 상품화에 집중했던 것이 오늘 현재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이며 이제 파이를 통해서 새로운 암호화폐 시장이 형성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는 파이오니아 여러분들은 모두 다시 한번 파이 가치가 왜 높게 형성될 것인지 그 근본적인 생각의 발상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파이가 꿈꾸는 앱 세상입니다. 드디어 파이 2차 해커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저 포인트를 온라인상에서 쌓아가던 시절에 백서 하나만 보고 채굴에 참여하게 되었고 블록체인의 진위 여부에 대한 수많은 논란 속에서 폐쇄 메인넷과 P2P 거래 앱을 구축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오픈 메인넷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유틸리티 앱 구축의 마지막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은 이번 해커톤의 킥오프를 맞이하면서 파이가 갖고 있는 해커톤의 그 지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해커톤은 고품질의 파이 앱 개발 촉진을 위한 진전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적인 힘은 지난 2022년 대학 해커톤의 참여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한 것과 함께 또 지난 2021년 1차 파이 해커톤이 큰 모멘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전 세계 3,500만 명 이상의 회원과 생태계 인프라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된 암호화폐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해커톤의 목표로 삼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2023년 폐쇄 메인넷 기간 동안에 그 성장과 유틸리티 구축을 위한 앱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또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파이 커뮤니티의 개발과 강력한 유틸리티 기반 생태계가 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코어팀이 밝혔듯이 지난해 참여했던 대학 해커톤 참여가 코어팀에게는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하였고 동시에 파이 네트워크에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주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파이의 코어팀은 미래 생태계의 확장과 시장 지배력을 위해서 찾고자 하는 유틸리티 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창의적인 유틸리티 중심의 앱에는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그리고 소셜미디어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인 상호작용, 정보 액세스, 소비자 유틸리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기능은 돈 그 자체에 매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플랫폼들이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불리웠던 디파이 기능 한 곳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것이 지난해의 테라 루나 사태와 FTX 거래소 붕괴 등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실생활과는 아직 멀기만 한 투기 상품으로만 인식이 되는 암호화폐 시장을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이며 이렇게 독특하고 다른 형태의 목표를 가진 플랫폼이었기에 파이 네트워크는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스캠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합의 과정과 목표를 가진 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른바 생활형 블록체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들의 대단한 도전이고 바로 실생활을 해결하는 유틸리티 앱 구축을 통해서 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금융 분야에만 집중했던 디파이 중심의 블록체인 앱을 완전히 개편하면서 매우 어려운 블록체인의 디파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로 모바일 웹 앱을 구축함으로써 이른바 모바일 웹3 세상을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이가 이번 해커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4개의 유틸리티 앱 카테고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파이로 자유롭게 결제하고 소통이 가능한 소셜미디어와 P2E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소비자형 유틸리티 모든 것이 열려있는 바로 오픈 이노베이션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파이의 목표가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저는 금주 초에 파이코인의 해커톤이 계획대로만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다면 바로 꿈의 숫자인 $1,000 이상의 가격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로 상징적인 숫자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7년여간의 이더리움의 역사가 하나의 차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수치적인 비교는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현재 총 유통 물량은 약 1억 2천만 개 수준이고 실제 이더리움을 일부리라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7,100만 개, 그리고 실제 거래되거나 교환과 이전이 액티브하게 유지되고 있는 활성화 주소는 현재 약 42만 개 수준입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을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절대적인 블록체인 앱 생태계주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은 강력한 플랫폼이 됩니다. 파이는 현재 1년 안에 오픈 메인넷을 진행한다면 예상 가능 유통 물량은 락업을 감안하면 최대 40억 개 이하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물론 파이 지갑 정책에 따라서는 훨씬 더 낮은 수량의 유통 물량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유통 물량 수준이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20배 혹은 40배 이상이라면 적어도 파이가 1,000불 수준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사용자 수와 유틸리티 앱 그리고 활성화 조소를 포함해서 그 수준 이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파이의 장기가치 평가는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앱 생태계 발전 속도와 일치하고 기존의 파이 채굴자들 이외에 일반 소비자들을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파이의 앱 생태계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파이의 가치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생태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파이 네트워크의 2차 해커톤의 특이점은 바로 행사 참여자들을 모두 파이 생태계로 흡수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미 1,880여 개가 넘는 참가팀이 등록을 마쳤고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총 9개 팀에게 3만 불 수준의 포상금이 제공되고 특히 파이가 추구하는 4개 분야의 테마에 별도의 포상이 제공되면서 특히 벤처캐피탈이 심사를 직접 진행하고 향후 그들이 투자까지 받을 수 있는 소프트 벤처기업의 투자가 한 번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개발사들에게는 파이 채굴 코드 생성부터 전체 파이 OS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앱을 배포하는 과정까지 각 파트별로 무료로 파이코인이 제공이 되며 전체 프로세스에서 제공이 되는 100개의 파이코인은 현재의 채굴 기준 약 290일에 해당하는 수량입니다. 향후 이들에게 제공이 되는 100개의 파이코인이 어느 정도의 시드머니 수준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존 파이 해커톤의 1차 수상 기업들의 2차 해커톤 참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파이 웨비네스를 개발하였던 영국의 디스냅도 이번에 다시 파이 이카드를 들고 파이 해커톤 참여를 공지하였고 파이 체인몰 또한 게임 앱을 통해서 해커톤 행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파이의 이번 해커톤 행사는 매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면서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의 방향이 제시되었고 또한 개발자들 역시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파트너십을 통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파이는 물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서 스마트 머니 기능의 확보가 모든 암호화폐들이 그런 것처럼 기본 기능 구현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창업자들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파이오니어들조차 암호화폐가 돈의 가치로 인식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파이가 이번 해커톤을 통해서 오픈 메인넷 전까지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갖는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좀 더 쉽고 접근이 가능한
소비자형 유틸리티 앱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 유틸리티 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앱 구축이 선행이 되어야만 대기업들이 그들의 상품과 브랜드를 제공하면서 파이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기존의 암호화폐들처럼 디파이 기능만 추구한다면 절대 기업들은 파이의 생태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파이는 또 다른 그저 그런 투자 상품 혹은 투기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진행이 되었던 OK 캐시백의 모델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회원들의 충성도를 바탕으로 해서 OK 캐시백 모델을 구축했고 그 안에서 제공이 되는 로열티, 즉 고객 충성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자 국내 100대 기업과 브랜드 그리고 은행까지도 모두 해당 프로그램 안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핵심은 해당 프로그램 안에 얼마나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들의 절대적인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파이의 채굴자들은 파이 블록체인 합의 형성의 핵심이자 회원들입니다. 기존의 로열티 프로그램이 다시 파이 네트워크의 암호화폐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이 합의된 파이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로열티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한 파이의 유틸리티 앱의 기능 구현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과 브랜드가 파이 생태계에 입점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이코인의 가격이 1불, 10불 혹은 100불이 먼저 합의되거나 인정이 되면 대기업이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회원들이 파이 생태계 안에 모이고 그 회원들의 로열티를 운영할 수 있는 수단, 즉 유틸리티 앱이 구축이 되면 모든 브랜드들과 대기업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파이의 생태계에 진입하게 되고 당연히 해당 로열티 프로그램은 파이코인 통화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이의 2차 해커톤은 바로 채굴자라는 이름으로 파이의 합의 구조에 들어온 많은 회원들에게 제시해줄 로열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그 프로그램은 소셜미디어나 게임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 유틸리티 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9개월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저의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이 이번 IOU 상장을 통해서 일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 또한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실제 그렇게 실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